지난 2019년부터 우리 정부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생활 SOC는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가리킵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생활 SOC 사업은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일자리 조성 단계, 시설을 유지하고 편의를 지원하는 운영 단계, 일자리 창출 유지를 위한 파급 단계를 거치며 고용을 이뤄냅니다.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조성 단계에서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며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2020년 예산 9조 2,816원의 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를 분석해보니 취업자는 6만 1,882명, 임금 근로자 5만 4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 10억 원당 일자리 창출은 취업 개수 6.1명, 고용 개수는 5.0명으로 전 산업 평균 일자리 창출보다 각각 109%, 122% 수준입니다. 2020년 예산 지출 항목이 2022년까지 3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생활 SOC 정책에 따라 재정 지출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3년간 취업자 18만 6,546명, 임금 근로자 15만 1,422명으로 예상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어떨까요? 생활 SOC 운영 단계에서는 SO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능을 수행하거나 시설을 유지하거나 편의를 지원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운영 단계에서는 4만 7,947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추정되었는데 경영과 행정 담당 등 기능 수행 인력이 4만 2,818명, 청소와 경비 등 시설 유지 인력이 4,642명, 임대시설 관리 등 편의 지원 인력이 487명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이었습니다. 1만 1,702명의 고용 효과를 추정하였고 국민체육센터와 직장 내 어린이집, 돌봄시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설치된 생활 SOC가 많을수록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도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는 별개로 구인이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적절한 보육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곳이 90%나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거지 주차장에서도 관리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곳이 70%입니다. 체육센터, 공동육아 나눔터도 50%가 구인난을 호소했습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이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잘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고용 창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급 단계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를 살펴볼까요? 생활 SOC 파급 단계에서는 SOC로 인해 유동인구와 지역인구가 증가하면 주로 소비재 사업장에서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과거 유사시설이 설치된 사례, 대도시 대표 대전과 농촌지역 대표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를 비교하며 분석해보았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이 설립된 후 해당 지역의 고용이 각 6%와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접지역 고용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체육시설만 해당 지역의 고용을 약 6에서 8%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대도시와는 달리 인접지역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생활 SOC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지역 활성화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생활 SOC 사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고 운영을 내실화하여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 SOC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건을 확충시켜야 하겠습니다. 교통을 강화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SOC 시설에 민간 사업장을 유치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관 당시에만 반짝하지 않고 시설 운영이나 관리, 프로그램 마련에서 지역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 공간을 확충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죠. 셋째, 지자체 간 관련 부서가 함께 협의하고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생활 SOC 활용을 위해서 지자체 간 관련 기관과 담당자들이 상호 교류하며 아이디어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피드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운영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설 운영과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일자리 감소와 수도권 심화 현상 등으로 인해 국가 발전의 동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 만큼 생활 SOC 사업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